네, 안녕하세요. 18번 과제팀 이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피사 2028 결과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 특성 및 추이 비교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는 조지민, 김명화, 김현정, 김성경 박사님이 계십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성취 특성 및 추이 비교, 결론 및 재원을 순서대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특성이 좀 반영이 많이 돼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피사는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지식을 평가하기보다는 미래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인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사의 구성은 일단 인지적 영역에 대한 시험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교육 맥락을 조사하고 있는 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 주기마다 핵심 영역은 항상 치르게 되는데요.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 대한 그런 추이 비교 연구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매 주기마다 혁신적 영역을 평가하게 되겠는데요.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서 매 주기마다 혁신적 영역의 그런 주제가 변경이 됩니다. 피사 2028에서는 글로벌 역량, 그 다음에 올해 치러진 피사 2022에서는 창의적 사고력이 혁신적 영역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 학교, 교사, 학부모 설문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피사 연구는 OECD 국가뿐만이 아니고 비OECD 국가들도 많이 참여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가 간의 비교 그리고 3년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이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현황에 대한 점검과 증거 기반의 교육 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1주기인 피사 2000 이후 지속적으로 상위국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약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피사 2012에서 2015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또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도 좀 읽기, 수학, 과학 영역 모두 세 영역에서 좀 하락한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하이 성취 수준으로 나누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수학의 경우 상위 성취 수준의 비율은 감소하고 하위 성취 수준의 경우에는 읽기, 수학, 과학 영역 모두 다 비율이 증가하여서 좀 부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일단 피사 2018 결과에 대한 연구가 지난 3년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피사 2020년도에는 국내 심층 연구, 상하이 상중하 성취 수준별 인지적 성취 특성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고, 작년에는 피사 2018 상위국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일본, 핀란드를 선정해서 지난 9년간의 추이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연구에서는 새로운 분석 대상국 캐나다, 스웨덴, 대만을 선정해서 지난 9년간의 영역별 상하이 성취 수준별 인지적 성취 추이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업 탄력성 그리고 비인지 메타인지 성취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도출을 분석을 하였으나 오늘 발표에서는 인지적 성취 추이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대상국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교육적인 함의를 얻기 위해서 피사 2028에서의 OECD 평균보다 높은 성취를 보이는 국가들을 먼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의 상하위 성취 수준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상위 성취 수준의 비율은 증가하거나 혹은 하위 성취 수준의 비율은 감소하는 그러한 국가들을 살펴보았고요. 작년에 이루어졌던 그런 심층 연구에서 비교 대상국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종합을 해서 캐나다, 스웨덴, 대만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이러한 캐나다, 스웨덴, 대만을 선정을 해서 피사 2018 결과뿐만이 아니고 지난 9년간의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읽기, 수학, 과학, 영역별 상하이 성취 수준의 인지적 성취 특성 및 추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 개선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읽기 영역에 대한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 점수와 순위를 보시게 되겠는데요. 약간 추이가 평균 점수와 순위가 약간 다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OECD 평균 점수가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는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하락하였고 스웨덴과 대만은 상승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순위는 우리나라만 하락하였습니다. 상하이 성취 수준의 비율을 살펴보시면요. 상위 성취 수준의 비율의 경우에는 캐나다, 스웨덴, 대만은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고요. 하위 성취 수준의 비율은 우리나라, 캐나다, 대만이 증가하였습니다. 평가틀 차원별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소 평가틀이 좀 복잡해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텍스트 차원을 말씀드리면요. 체제와 유형, 출처의 하위 범주가 있는데요. 일단 상위 성취 수준은 체제에서 연속 체제에서 뛰어난 그런 정답률을 보여주었고요. 그에 반해서 상하이 성취 수준 모두 다 비연속과 혼합 체제에서의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유형의 하위 범주에서는 기초적인 사실 이해 능력이 요구되는 기술 설명 지시의 정답률이 상위 성취 수준의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요. 그에 반해서 하위 성취 수준은 논증, 복합 유형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추론과 비판의 이해 능력이 요구되는 이런 능력에서 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처의 하위 범주를 살펴보시면 상위 성취 수준의 경우 단일 출처의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고 하위 성취 수준의 경우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과정 차원을 살펴보시면 상위 성취 수준의 경우 이해하기 종류 내의 통합과 추론 생성의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고요. 평가와 성찰하기 종류 내의 갈등의 발견과 조정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위 성취 수준은 앞에서 봤던 하위 범주와 마찬가지로 축자적 의미 표상과 텍스트 내 정보의 탐색과 확인을 제외한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유창하게 읽기의 경우 상하위 성취 수준이 모두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차원에서는 상위 성취 수준은 개인적, 직업적, 복합적 상황에 대해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나서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였으나 공적, 교육적 상황에 대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위 성취 수준의 경우에는 직업적 상황을 제외한 전반적인 상황 차원의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수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굉장히 계속 그런 읽기나 과학 영역에 비해서 순위를 좀 상위권에 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균 점수는 그래도 우리나라, 캐나다, 대만이 하락하였고 스웨덴 상승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순위는 우리나라, 캐나다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위 성취 수준의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 캐나다, 대만 하락하였고 하위 성취 수준의 비율은 우리나라, 캐나다가 증가하였습니다. 평가틀 차원별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내용 차원에서는 피사 2018에서는 우리나라 상위 성취 수준 학생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불확실성과 자료, 양에서 성취가 낮았고 하위 성취 수준은 양에서 성취가 대체로 낮았습니다. 지난 9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상위 성취 수준은 모든 하위 범주에서 정답률이 하락한 반면 하위 성취 수준은 정답률이 상승하였습니다. 수학적 과정 차원에서 2018의 성취에서는 우리나라 상하이 성취 수준 모두 해석하기 역량이 부족하였고 특히 하위 성취 수준은 형식화하기, 이용하기 역량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9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상위 성취 수준은 모든 하위 범주에서 정답률이 하락하였고 하위 성취 수준 정답률이 상승하였습니다.
맥락 차원에서는 2018에서는 우리나라 상하이 성취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과학적 맥락 성취가 부족하였고, 특히 상위 성취 수준은 개인적 맥락에서의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9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상위 성취 수준은 과학적, 직업적 맥락에서 정답률이 하락하였고, 하위 성취 수준은 직업적 맥락의 성취가 하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점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캐나다와 대만이 하락하였고, 순위는 우리나라만 하락하였습니다. 상하이 성취 수준의 비율을 살펴보면 상위 성취 수준의 비율은 우리나라, 캐나다, 스웨덴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대만만 증가하였습니다. 하위 성취 수준의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 캐나다, 대만이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틀 차원별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락 차원에서는 지난 9년간의 추이에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상위 성취 수준 학생들이 전 세계적 맥락에서 우리나라만 하락한 것이 눈에 띄었고요. 역량 차원을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상하이 성취 수준 모두 다 대만과 함께 과학 탐구의 평가 및 설계 역량에서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9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9년간의 추이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상위 성취 수준 학생들은 과학 탐구의 평가 및 설계 역량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위 성취 수준의 경우에서도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 역량에서 우리나라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는 절차적 지식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나라와 평균 정답률이 유사한 캐나다가 저희 생물계 지식을 제외한 모든 하위범주에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9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좀 심각한 것이 더 눈에 띄었는데요. 절차적 지식과 인신론적 지식에서 우리나라 상위 성취 수준 학생들이 다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위 성취 수준의 경우에서도 절차적 지식에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인지적 요구 차원에서는 분석 대상국 중에서 높은 수준의 인지적 사고를 요하는 상수준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9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그 사실, 용어, 원칙, 개념 해석과 관련된 하 수준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영역에서는 텍스트 체제의 하위 범주에서 비연속 혼합 체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게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편에 잘 구조화된 글 읽기는 익숙하게 해냈지만 구조화된 텍스트가 아닌 표나 그래프, 다이어그램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담은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와 또 이들이 혼합된 그런 텍스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텍스트 유형 차원을 살펴보면은 상하이 성취 수준 모두 다 실생활과 관련된 읽기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위 성취 수준 학생들의 경우 고도의 인지적 과정을 요구하는 유형의 글 읽기 경험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텍스트 출처를 살펴보면은 하위 성취 수준 학생들은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출처의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떠한 이런 텍스트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런 다양한 출처의 텍스트들을 비교하면서 주의 깊게 독해하는 이러한 교육적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텍스트 과정을 살펴보면은 상하이 성취 수준 학생들 모두 다 평가와 성찰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읽기 수업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창하게 읽기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장 독해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분석 대상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문장 독해 능력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고요. 상황 차원에서는 상위 성취 수준의 학생들의 경우 공적, 교육적 상황에 대한 이런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적 대처가 필요하고요.
하위 성취 수준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모두 다 낮았기 때문에 텍스트가 지시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가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은 단순 선다형 문항의 정답을 잘 맞추지만 복합 구성형 문항을 매우 어려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생활에 읽기 자료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이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의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고 관점을 확립해 나가는 방식의 평가 문항에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평가 문항의 구성 방식과 교수 학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불확실성과 자료 하위 범주에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고 또 정답률도 많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생활 맥락에서의 자료와 가능성을 이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성취 수준 모두 다 양에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는데요. 실생활에서 양감과 양적 추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하고 교수 학습에서 실생활 맥락에 가공되지 않은 수치를 직접 다루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적 과정 차원에서는 상하이 성취 수준 모두 다 해석하기 역량이 부족하게 나타나는데요. 실생활 맥락에서 가능성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능력, 표와 그래프에서 자료의 이면에 내포된 정보를 추출하고 엄밀한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대략적인 데이터 값을 읽고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9년간의 추이를 비교했을 때 수학적 내용, 수학적 과정 차원의 모든 하위 범주에서 상위 성취 수준의 그런 하락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수학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통해서 상위권 학생들의 성취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맥락 차원을 살펴보시면 상하이 성취 수준 모두 다 2018에서 과학적 맥락에서의 정답률이 낮았고 또 지난 9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는 직업적 맥락에서 정답률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맥락의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음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가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은 계산기를 이용하는 그런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학적 도구 사용이 그냥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실에서 학생들이 직접적 경험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 영역의 경우 맥락 차원에서 전 세계적 맥락에서 지난 9년간의 추이가 낮게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과학 교육과정 내 혹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시험 과학 영역에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과 같은 전 세계적 맥락을 다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역량 및 지식 차원에서는 인식론적 지식 또는 과학 탐구의 평가 및 설계, 역량에서 굉장히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재교육이나 수준별 교육을 통해서 상위 수준의 인식론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탐구교육의 보완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식 차원에서는 절차적 지식의 정답률이 높았으나 지난 9년간의 추이에서는 굉장히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하위 성취 수준 학생들의 그런 평가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 절차적 지식의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위 성취 수준 학생들이 기본적인 탐구 절차를 학습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과학 탐구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인지적 요구 차원을 살펴보시면은 상수준의 어떤 정답률은 2018 때 높았으나 지난 9년간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하수준의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 지식의 암기, 이해, 회상과 관련된 이러한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지적 성취 제고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두고 정책 재원을 크게 상하이 성취 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읽기 소양 강화 지원,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다양한 실생의 맥락에서의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한 수학 소양 함양, 과학 영역에서는 상하이 성취 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 탐구 역량 강화 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읽기 영역에서는 하위 성취 수준 학생들의 읽기 소양 강화를 위한 교수 학습 및 평가 개선,
다매체 시대의 읽기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 영역에서는 상위 성취 수준 학생에 대한 실세계 연계의 문제 해결력 교육 강화, 하위 성취 수준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및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고취를 제안하였습니다. 과학 영역에서는 과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상위 성취 수준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 강화, 그 다음에 과학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하위 성취 수준 학생의 과학 탐구 교육 접근성 확대 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